좋아요, 구독! 조선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조선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박의 수주량에 따라서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연동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상황도 봐야 한다고 말을 해줬는데요. 경기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를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율이 변동하는 것도 지켜봐야 하고요. 정치적 요인과 기술 혁신까지 주가 상승 요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상당히 지금 챗 GPT가 답변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인들을 다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주가 꼭 많다고 해서 주가가 그것과 반영해서 비례해서 올라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해주신 그 뒤로의 여러 가지 사항들, 경기 상황이라던가 환율 같은 것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후판 같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꼭 수주와 비례해서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시장 하락하는 가운데 조선주는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LCD 한국조선해양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조선주 전반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지수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만 조선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선박을 제조하는 곳들. 살펴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이 5%에 가까운 상승률. 하지만 이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아까는 더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살짝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4.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HD 현대중공업이 4%,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3.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완성, 선박을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는 전부 다 오늘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기자재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성광밴드가 3.7%, 그리고 그 밑으로는 태광이 조금 상승률이 뒤처지긴 했어요. 현재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성광밴드와 태광 모두 다 이제 피팅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조선 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는 화인베스틸이나 한라 IMS, 그리고 HSD 엔진까지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조선 3사와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조선주들 좀 전반적으로 기자재 주까지도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수주되고 있는 상황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수주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중국에는 또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조선가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 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조선가가 나오고 있는 선종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우리가 수주량, 전체적인 절대 수치에서는 중국에게 밀렸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을 얼만큼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한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62%가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80척의 수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65척,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3척이죠. 13척 정도를 수주하면서 거의 두 국가가 80척 전부를 싹쓸이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거의 수주가 없을 거고, 이런 상황이 얼마 전, 조금 오래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일본이 조선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은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일본의 점유율을 뺏어왔고요. 그게 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수주를 뺏어가면서 우리가 2위로 밀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클락슨 신조선 지수라고 합니다. 신조선가 지수인데 이게 현재 167.32포인트예요. 그러면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9.5%, 5포인트 가량이 올라온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신조성과를 견인한 선종별 가격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LNG 운반선,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카타르 위주로 LNG 운반선의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신조성과를 견인을 해왔던 거고요. 무려 2억 5,600만 달러 척당 이 지금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VLCC도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 됩니다. 이거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요. 이것도 1억 2천만 달러를 척당 상회하는 가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에요. 이것도 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척당 가격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많은 수량의 수주를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은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도 많이 수주를 했고요. 그만큼 우리는 절대적인 수주량보다는 예전처럼 이제 저부가가치 그리고 적자나는 수주가 아니라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주만 선별적으로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량 자체만 보면 중국이 많았지만 좀 알짜배기는 우리가 가져갔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후판 가격에 대해서 앞서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조선업계에서는 후판 가격을 내려달라, 네네. 철강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그렇죠.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계속 갈등이 지속된다면 맞아요. 하반기 좀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선주에 있었는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단 턴어라운드 한쪽이 있죠.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쪽들, 현대중공업이 먼저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빠르게 했습니다. 3분기 정도였죠.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후발주자인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도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작년의 분위기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80달러대로 내려갔던 수준인데 이게 지금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05달러 수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경기 회복, 리오프닝 이런 부분까지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철광석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보통은 협상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요. 이게 3말 4초,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는 협상이 보통 끝나요. 상반기에 철강에 대한 가격이 협상이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후판 쪽의 가격 인상이 조선업계에서는 굉장히 절실해요. 미리 턴어라운드를 한 쪽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발주자들까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인한 이런 흑자 전환 이슈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인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겠죠. 후발주자들 현황이 좀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을 지금 1분기에는 했습니다. 소폭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조성과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게 만약에 후판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폭으로 흑자 전환됐던 부분들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요. 파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도 더 많이 반영이 됐던 데다가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흑자로 돌아서려는 마당에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하가 힘들다 라고 하는 철강업계의 주장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 이런 식으로 흑자 전환했고 적자 축소를 했는데 철강 쪽을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분기에 무려 70%의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고요. 현대제철도 52%의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철강은 지금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팽팽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업계 자체가
전부 다 돌아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테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철강사가 끝까지 주장을 고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미 턴어라운드를 해 있는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